저 위원장님, 저에게 약 한 30초만 조금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제가 결과적으로는 거짓말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못할 게 따로 있지. 여기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해 통할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답니까? 네, 나오신 분 소개합니다. 전원책 변호사, 네, 황대순, 네, 수석연구위원, 네, 송강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김근식 교수님, 고맙습니다. 보다 이런 청문회 처음 봤다,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십니다. 전원책 변호사님도 사신 지가 꽤 되셔서 청문회 여러 번 보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뭐 청문회 볼 때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인재풀이 좁다 보니까, 문민정부 들어와서 너무 이 교수 중에서 강요를 많이 찾아요. 네. 그런데 교수 중에서 정말 테크노크라트를 능가하는 어떤 전문가들이 있고, 열과 승의가 있는 애국자 그룹이 있느냐,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주로 이제 폴리페스들, 정치지향적인 인물, 이 캠프에 들어가서 그 권력의 줄을 잡아서 출세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 네. 이런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교수 중에서, 하필이면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강요 그룹을 뽑는다. 그런데 그 사생활에서 계속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제가 인사청문회에서 꼭 세 가지를 짚어야 된다. 하나는 돈에 있어서 깨끗한가. 또 하나는 국가에 대한 의무, 그 중에서 병력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다 했느냐. 네. 이 세 가지는 꼭 짚어야 된다고 늘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돈에 있어서 깨끗하지도 않고, 더군다나 이 김명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지금 교육부 장관을 맡아야 되고 사회부총리가 사회교육부 분 이제 부총리로 이제 내정이 되어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지금까지 쓴 논문 자체가 계속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제자들을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칼럼을 썼다라든가 뭐 논문을 썼다라든가, 참 이게 그 근본적으로 이 장관으로서 자질을 염려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 청문회 석상에서 드러난 것이 바로 그 점입니다. 네. 이 청문회 석상에서 참 듣기 어려운 표현이 나왔죠.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번 정부 들어서 윤진숙 전 해양부 장관, 네. 그리고 이번에 김명수 장관 후보, 네. 이 두 분이 지금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좀 지탄이 대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혹시 귀가 어두운 건 아닐까요? 아니, 귀가 어두우면, 보청기가 필요한 귀가 건가요? 어두우면 그 국무위원이 돼서는 안 되죠. 네. 이 국무위원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자기 부처의 그 업무만 그 관장을 하는 그런 장관이 아닙니다. 국무위원은 국무회의 멤버로서 국정을 심의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국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과연 이 대통령께서 인재풀이 정말 이렇게 좁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그 최적의 사람을 뽑았는데 이 결과가 이런 것인지, 예. 그게 궁금할 따름입니다. 예. 그 황태순 의원님, 네. 정성근 후보자의 경우 국회 정회라는 건 끝난 게 아니고 잠시 쉬는 시간에 가서 뭐 술을 마셨는지 폭탄주를 마셨는지 모르지만 그 얘기가 또 있네요. 이거 설상가상입니다만. 그래서 보도된 바에 따르면 저녁 8시경에 나와서 저녁을 먹었다는 거예요. 네. 저녁을 먹고 한 10시까지 저녁을 먹었는데, 저녁 먹는 자리에 이제 소주하고 이제 맥주하고 들어가서 뭐 반주 겸 해서 걸쳤다 그러는데, 어쨌든 간에 사내를 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사내를 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조금 부적절한 거였습니다만은, 사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정회 상태에서 네. 말 그대로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그당 그 상임위 자체 내에서 티격태격 하지 않았어요. 여야 간에 보면은 이 야당 입장에서는 이건 위증한 것이다. 네. 분명한 위증이다 하고 얘기했고, 여당 입장에서는 오전에 보니까 좀 기억이 아삼아삼해서 그랬던 부분들인데 오후에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티격태격하는 가운데 정해된 상태인데, 네. 정해된 상태에서 물론 저녁은 먹어야겠죠. 저녁은 먹어야겠는데,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가볍게 구내식당에서 드셨으면 될 일을 네. 그걸 갖다 굳이 보면은 뭐 물론 본인 얘기는, 그쪽 이야기는 가서 그 고생하는 공무원들하고도 보면 아리랑 TV인가요? 네, 아리랑 지금 TV에서 이제 몇 명 와서 이제 일을 돕고 있었는데, 저녁 먹으면서 반주를 먹었는데, 공무원들 이야기는 장관님 후보님께서는 안 드셨고 그냥
부닥치기만 했습니다. 뭐 이러는데 그걸 누가 꼬지 듣겠어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경우 국회 구내식당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의원회관 그 식당 음식 참 맛있습니다. 참 좋아요. 네, 굉장히 네,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서 그 음주운전으로 뭐 몇 번 걸리고 100만 원 내고 이런 게 없었으면 조금 그 때문에 좀 불편해 보이는데 이번에 청문회를 보시면서 송영 변호사는 어떤 네. 느낌을 가지셨습니까? 청문회를 그 문창극 그 후보자 관련해서 아마 그 보수 또는 그 지지했던 세력에서 또 청와대도 그렇고 그 청문회가 좀 해도 너무한다. 그 다음에 좀 요건을 좀 완화해서 네. 개인 부분, 정책 부분 나눠가자고 했는데 그 얘기가 좀 쑥 들어갔죠. 제 생각에는요. 네. 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번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이 청문회 더 세게 해야 됩니다. 요건도 강화해야 되고요. 지금 정성근 후보자가 그렇게 명백하게 눈에 보이는 거짓말 했는데 처벌 안 받아요. 이거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 법률 규정이고 네. 그만큼 우리가 얼만큼 이 거짓말에 대해서 예. 선서하든 간에 안 하든 간에 국민 앞에 나서든 간에 안 나서든 간에 거짓말에 익숙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절감하죠. 차제에 저 여야가 정성근 후보자의 낭만은 물론이고 네. 그것을 넘어서 오히려 더 강화된 거짓말하면 가차없이 국민 앞에서 사죄하고 물러설 줄 아는 네. 그 규정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장면에 그 영상이 준비되어 있어요. 한번 네. 보시죠. 아까 유인태 의원 소리 지르고 화내시는 거 좀 처음 본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가 돈을 빌려서 쓴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자 아파트여가지고요. 8천만 원 주고 샀는데 등기가 안 넘어와가지고 가등기 해놨다가 그게 풀려가지고 저분이 왜 저렇게 답변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하려고 그러세요, 여기서?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된 일이라 저도 지금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오래된 일이라 저도 지금 기억을 되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그건 거짓이니까 순순히 인정하라고. 바로 샀다가 판 걸 갖다가 그걸 기억 못하고 그 두 번씩이나 서면 답변 오늘도 오전까지 이 자리에서 중도금이 모자라서 아는 지인한테 빌려서 했다. 여기서 그런 식으로 거짓말에 통할 것 같아요, 그래?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답니까? 답니까? 예. 2009년에 천성관 검찰총장 후보자가 낙마했던 그때 그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그런 일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상당히 참 보면서 보는 사람도 좀 민망한 예. 네, 그런 장면이 몇 연출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지금 논란이 되는 게 바로 이제 김명수 후보자하고 정성근 후보자인데, 김명수 후보자는 또 대학 교수 아닙니까? 우리 전 변호사님도 그러시고, 교수가 이 장관 후보자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교수님 어떠세요? 저도 네. 많이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에 나타난 저 두 분의 경우가 가장 극명한 사례라고 보는데, 김명수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하는 걸 보면서 저는 가장 처음 들었던 생각이 무능하다는 생각이 일단 먼저 들었습니다. 네. 장관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국무위원이고 국가행정부의 중요 정책과 의사를 결정하고 심의하는 사람인데, 무능한 건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 김명수 후보자는 그 무능함이 가장 저는 마음에 안 들었고요. 그리고 물론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들 앞에서 청문회를 거치면 얼마나 긴장하겠습니까? 땀 뻘뻘 흘리고 힘들어하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나라의 장관이면 장관 후보자로서의 국회의원 앞에서 당당함도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게 너무 보이지 않아서 그것조차도 좀 기분이 좀 나빴고요. 정성근 후보자는 뭐 다들 말씀하셨습니다만 유증입니다. 유증. 지금 화면에 너무 잘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너무 창피한 거죠. 유증을 했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없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의 경우는 물론 대통령께서 어떤 의미에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적 눈높이 차원에서는 저는 도저히 통과돼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이런 이렇게 걸 생각을 보면서 했었습니다. 느끼는 게 사전에 그 스크린 한다 그럴까? 네, 사전에 네. 검증이 왜 이루어지지 않은 것인가? 갑자기 그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요. 황태순 의원님? 네.
그래서 지금 2002년에 저희가 이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되고 네. 2005년부터는 장관에 대한 이제 인사청문회제도 도입됐습니다. 늘 나오는 게 있죠.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네. 투기, 다음에 이중국적 뭐 이런 등등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지금 보면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자체 검증서 240개 항목에 따라 200개 정도 있죠. 이게 네. 자체 다 체크하거든요. 근데 막상 그걸 만들었던 당시 선임 행정관이 만들어 놓고 미국 거 모델을 갖고 만들었어요. 체크해 봤더니 자기도 열 몇 개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보면은 걸렸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검증 단계에서 철저하게 걸러줬어야죠. 왜냐하니까 지금 정성근 후보자 같은 경우는 투기 의혹, 당초 투기 의혹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투기 의혹인데 사실 투기라고 보기는 좀 그랬겠죠. 이 87년 같으면 이제 당시 KBS 기자로서 샀는데 네. 그걸 뭐 본인은 뭐 8개월 정도 거주했다고 합니다만은 어쨌든 3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만이 양도소득세를 안 내는데 양도 차익 한 4천여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탈루한 것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아니라고 이해하게 변명을 하다 보니까 보면 이게 결국 이제 위증까지 얘기가 나오게 됐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사전에 보면 검증 단계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줬어야 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 검증돼서 자기가 설명을 할 수 있으면은 또 예를 들어서 그걸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니까 마침 정성근 후보자를 옆에서 돕고 있는 뭐랄까 좀 부처에 그 공무원들 좀 너무 만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 대목에서 잠깐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게 있군요. 지난해 윤진숙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한번 그 당시에 보면 지명을 받고 난 다음에 굉장히 그 뭐랄까 답답함을 토로한 적이 주변에 있어요. 뭐냐니까 막상 준비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전혀 안 도와주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다 이미 세상에 많이 알려진 얘기입니다만은 그래서 할 수 없이 당시 새누리당 모모한 의원들이 자기 보좌진들을 보내고 해서 의원들이 직접 보면 청문회 준비를 해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보니까 대개 부처 공무원들 입장에서 산하 기관에 있던 기관장, 이른바 보면 내가 국장이고 내가 실장인데 통상 산하 기관에 장글 해봐요. 뭐 과장이나 국장 그렇죠. 이하로 보던 사람 자기 위로 오면 굉장히 떨떠름하게 생각합니다. 아마 윤진식 장관의 경우는 그 경우입니다만. 윤진숙 장관의 경우는 대표적 케이스고 지금 이 정성근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리랑 TV 사장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간지- 부처에서 보면 간지 3개월밖에 안 됐죠. 예. 그 보면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보면 이 사람은 정성근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직을 맡아온 경험이었기 때문에 그걸 모릅니다. 그러면 이미 그 부처에서 담당 공무원들은 수십 차례 보면 인사청문 준비를 해오지 않았어요? 뭐가 문제라는 것 좀 알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부분에서 조금 저는 뭐랄까 좀 아쉬움이 남는 그런 부분이다. 근데 말씀드리기에는 네. 제가 황 선생님 잠깐 우리가 조금 얘기를 좀 진전을 보면은 그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정성근 후보도 그렇고 김명수 후보도 그렇고 부처 공무원들의 협조와 미흡해서 또는 같이 공부를 못 해갖고 이 문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 스스로가 갖고 있는 인격 또는 내공, 그다음에 공부의 깊이, 인격의 깊이, 사회에 대한 통찰 능력이 부족해서 결국은 거짓말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래서 결국 이 문제는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의 협조나 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청와대와 여당이 제대로 역할 못해서 훌륭한 사람들 충분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참으로 한탄스러울 정도의 수준의 이 사람 뽑았다는 이 자체를 우리는 어떻게 되돌아보고 다시는 이런 실수 없을 것인가 이 부분 저는 초점 맞췄으면 좋을 듯 해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만. 네. 다만 제가 인격적으로 깊이 성찰하지 못했고 네. 도덕적으로 그렇게 완벽하진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다 단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네. 문창국 총리 후보자는 그러면 공무원들이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항일 투사였던 그 할아버지의 그 행적이라 그럴까 그걸 밝혀낼 수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글쎄 뭐 그런 측면 좀 있었겠죠. 네, 이 좋은 케이스군요. 문창국 그 총리 후보자 얘기는 또 더 하지 맙시다. 네. 또 우리 전원적 변호사님 또 예. 네. 자, 나는 이번 그 사건을 청문회에서. 이 우리나라 지식인들의 그 처참한 현실을 본 걸로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얘기하고 싶지가 않고요. 이번에도 후보자들 보면 늘 등장하는 게 또 등장을 했거든요. 이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정성근 후보 같은 경우는 미등기 전매를 한 것이 그 본인이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방금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실을 본인이 기억하지 못합니까? 명백한 위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은 아주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기초적인 도덕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께서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인재풀이 작은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에 결국 청문회에서 그 막상 장관으로서의 정책과 이념 이런 것을 질의응답한 것은 최경환 장관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네.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 위장 전입이 어떤 도덕성 문제로 네. 이제 실험하다 다 보냈는데 결국 이러다 보면 정말 우리나라에 필요한 장관들을 우리 국민들은 가지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답답한데 과연 이제 청와대에서 이 후보자들을 낙마시킬 건지 아니면 그대로 갈 것인지 주말이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될 것 같아요. 그 대목이 제가 지금 네.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서 네. 왜냐면 또 여당에 정통하실지도 모르니까 그 정성구 후보자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만약에 여당의 대표거나 또는 청와대의 책임자라고 하면은 네. 머뭇거릴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어찌되어서 지금 오늘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모든 신문들이 문제 있다는 지적을 사설이나 기사를 통해서 꽤 주요하게 네. 다뤘을 터인데 그렇게 보면은 인사권자 입장에서는 저는 한시라도 빨리 네. 좋은 명분 줬거든요 어저께. 왜 그 결정을 미루죠? 예. 지금 왜 이제 결정을 미룰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제가 저 청와대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네. 아닌 관계로 말씀드리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이제 세 분을 다 부적격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에 어떤 분은 사퇴하게 될 것인지 아마 지금 이제 당대표라면 송강기 변호사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굉장히 애타게 뛰어다니시는 분들은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인 겁니다. 그 중에서도 서청원 의원하고 김무성 의원이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합동연설회에서 다음 연설회로 옮기는 가운데 전화 연결이 된 서청원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너무 바쁘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의원님. 근데 두 분이 상당히 갈 때까지 가는 것 같은 돌아오지 못하는 다리를 걷는 거 아니냐 할 정도로 너무 치열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죠. 그냥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네가티브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진정성을 몰라서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김무성 후보 보고 대권을 나가려고 그러면은 당대표를 징검다리로 삼아서 후보가 되는 것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이제 이걸 이제 또 제가 만약에 그걸 대권 경쟁을 포기한다면은 제가 좀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오히려 내가 네거티브 하는 것으로 말이죠. 역공을 해가지고 그거는 제 얘기는 웬만한 사람들이 왜 내가 중대 결심이라는 얘기가 무슨 뜻인지 다 알 텐데 그걸 네거티브라고 얘기하는 바람에 괜히 좀 저기 된 건데요. 김무성 후보가 결국은 이제 제의하신 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그 내용을 먼저 밝히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서청원 의원께서는 그 내용이 그러면 당권 경쟁을 포기하겠다는 의미셨나요? 제가 지금은 김무성 후보가 이제 사실상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부한 것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가 밝히지는 않겠지만은 정말 저도 참 고뇌를 많이 했지요. 제가 많은 선배가 되는데 이렇게 한 것이 옳은지 하는지 그러나 분명히 지금 정부가 어려우니까 모두 이 박근혜 정부에 오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도 모자라는데 대권 후보 나온다 그러면 나중에 그런 전례가 없어요. 대통령 임기 1년 반 만에 대권 후보 나온다고 해서 지금 행보를 90명씩 100명씩 데리고 개파 모임을 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결국 과거에도 보면 뻔히 부딪히거든요. 청와대하고 대통령하고. 그러면 정권은 어려워서 숨 쉴 수 없습니다. 야당하고도 대화도 안 되죠. 그걸 네거티브로 생각하니까 참 제가 안타까워. 그러니까 서청원 의원님이 꼭
대표님이 되셔야 되는 이유하고 서 대표가 되시든 또 김무성 씨가 대표가 되든 2위 한 사람의 그 협조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저는요, 솔직한 네. 얘기, 정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러시죠. 자신 없습니다. 욕심 없고요. 네. 오로지 지금 어려우니까, 이걸 극복해야 되니까, 제 경험과 경륜을 모두 쏟아 넣어서, 네. 좀 제대로, 당도 만들고, 개혁을 하는데, 네가 앞장서라는 선후배들이 얘기 때문에 나왔지, 제가 10년 전에 당대표 했고, 친박연대 대표한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겠습니까? 네. 혹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심 없는 사람이 해야 되고, 대권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 길을 가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제가 되든 또 김무성 후보가 되든 간에 제로섬 게임이 아니고 대표하고 최고 의원으로 남아있는 거니까 같이 협력해서 어려운 전국을 돌파하고 개혁 개조하고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민생 경제 챙기는데 앞장서야 되겠죠. 같이요. 예. 네네. 지금 아주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아주 고맙습니다.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김무성 의원 측에도 저희가 전화를 했지만 이제 스케줄상 연결 시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서청원 의원만 연결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주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